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물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술술술 풀렸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맘대로 잘 안 되시나요? 남들이 책 읽고 성공했다고 하니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을 시작했는데 사놓은 책은 책꽂이에 들어가 전시품이 되어 있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전시품이 내 품에서 읽혀질까요? 저는 예전에 책을 보면 스르르 잠이 오고 지루하고 책 보려고 결심하는 순간 딴짓을 하거나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곤 했어요. 그땐 책 속에 답이 있고 인생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왜 많이 읽어야 하는지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똑똑해질 수 있다. 잘 살려면 똑똑해야 한다.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까지 깨닫기엔 저의 지식의 깊이가 깊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렵다고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뇌에서 거부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아요. 편하게 있어. 굳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해. 그냥 놀고 먹어. 이렇게 지시를 하곤 했죠. 실행력이 떨어지는 순간 내 인생의 변화는 제로가 됩니다.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면 저 또한 열심히 살았는데요. 성공하지는 않더라고요.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남들이 보기엔 가난하진 않구나 정도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생 좀 술술 풀려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좀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합니다.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 중 하나이잖아요. 일단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없이 그냥 읽으려면 읽지 마세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활자만 읽는 결과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읽느냐가 내 방향성을 좌우하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을 땐 문장들이 내 심장을 향해 화살을 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쳐 있을 땐 모든 게 귀찮아져서 책 읽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거나 TV 앞에 생각 없이 앉아 있거나 힘을 내보겠다며 단 것들을 입속으로 계속 집어넣게 되는 거죠. 때론 이런 것 휴식도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 휴식이 매일 지속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휴식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휴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수다를 떠는 것보다는 아무 의미 없이 TV를 보기보다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의미 있는 영상을 보는 게 좋겠죠. 건강을 해치는 행동 말고 건강에 좋은 행동을 해봅시다. 일단 무력해졌을 때도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함께 읽기를 하고 오면 뿌듯한 마음과 자존감이 커지고 사람들에게 힘을 받고 오게 됩니다. 함께 토론을 하고 오면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문장들을 통해 힐링받고 와요. 주변 사람의 열정에 에너지를 받고요. 이야기를 통해 속 시원함도 느끼게 되죠. 사고 또한 확장되고 내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가지고 있었던 고민도 사라지고 해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생각이 정리되고 쓸데없는 고민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책의 중요성을 알게 될 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빨리 읽고 빨리 얻어서 빨리 성공하고 싶다. 욕심이 하늘을 찌르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권을 읽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순간 속독에 눈길이 갔습니다. 저는 육아맘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의 등하원 모두 책임지고 있고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기까지 하면 저에게 주어지는 혼자만의 시간이 매우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 속독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빨리 읽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한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몇 달을 속독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진북 하브르타 독서토론 책을 통해 속독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지혜와 문제 해결력, 삶의 교훈을 얻어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속독은 내용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제가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히라노 게이치로의 책 읽는 방법에서는 속독가의 지식은 단순한 기름기에 불과하다. 그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으며 쓸데없이 머리 회전만 둔하게 하는 군살이다. 결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책을 읽으며 속독에 대한 욕심은 내지 마세요.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되고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 또한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성인이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5단계로 나누어 2008년 국립국어원 통계에서 제시하였는데요. 성인 평균 3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3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상생활에서 광고, 신문 기사, 공공기관 서식 등 일상생활문 대부분을 이해하지만 법령문 등의 이해나 추론 능력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내 필요와 사회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문해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문해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능력인 것입니다. 문해력을 키우기에 가장 놀라운 방법이 바로 독서 토론입니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고 내 생각을 글로써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해력도 올라가지만 내 생각을 정리하며 말하는 능력 또한 좋아집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알고 넘어가도록 습관을 길러보세요. 또 중요한 것은 낭독하며 읽기입니다. 낭독하면서 읽게 되면 묵독하는 것보다 기억에 많은 것이 남는다고 해요. 말하고 귀로 듣고 그 과정 속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읽어야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을 읽는 목표와 본질은 내 인생이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일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사고가 확장되어야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실천하는 법을 습관처럼 만들어 놓아야 뭘 시작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에 제일 좋은 것은 읽고 쓰고 말하기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 모여 읽고 말하고 쓰는 것, 독서 토론입니다. 그 안에서 낭독은 꼭 시도해보세요. 어려운 책, 따분한 책을 읽을 때 해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